2014년 차량운동학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6번부터 87번까지 열두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스포츠카를 60km/h의 등속으로 운전하여 시와 방조제를 건너갔다가 90km/h의 등속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왕복 주행한 평균 속력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는요, 등속도로 60km/h였습니다. 거리는 모르는 사항이고요. 올 때는요, 등속도 90km/h였습니다. 이 거리는요, 갈 때와 동일하겠죠. 같은 거리였으니까요. 왕복이었으니까요. 이런 경우요, 60하고 90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안 되겠죠. 평균 속력은요, 전체 이동 거리를 이동 시간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갈 때 이동 시간을 살펴보면요, t는요, v분의 d죠. 등속이니까요. 60분의 d입니다. 그럼 올 때는요, 마찬가지 등속이니까요, v2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90분의 d가 됩니다. 이 식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평균 속도는요, 총 소요시간분의 총 이동거리죠. 총 이동거리는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거리 d니까요, 2d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총 소요시간은요, 갈 때의 소요시간은요, t1인 60분의 d가 되고요. 올 때인 t2인 90분의 d가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0분의 d 더하기 90분의 d 분의 d 플러스 d가 됩니다. d 플러스 d는 2d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분수의 계산 플러스에서요,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죠. 60하고 90이니까요, 최소 공배수가 180이 됩니다. 3, 68, 2, 98이죠. 그러면 분모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요, 분자에도 3을 곱해주면 되고요. 이쪽 분모에 1을 곱했으니까요, 이쪽 분자에도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80분의 3d 플러스 2d 분의 2d가 됩니다. 3d 플러스 2d는요, 5d가 될 것이고요. 이 180은요,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5d는 2d 곱하기 180입니다. 여기 분자하고 분모에 d가 하나씩 있으니까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계산하면은요, 5분의 2 곱하기 180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72km/h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77번입니다. 다음은 마찰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요, 수직 항력에 비례한다.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비례하죠. 그리고요, 힘을 가해도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정지하고 있으니까 정지 마찰력이겠죠. 마찰력은 외력이 작용하여도 이동하는 중에 최대값을 갖는다. 마찰력의 최대값은요, 운동하기 직전의 정지 마찰력이죠. 그리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 중 가장 큰 값이다. 맞는 말입니다. 살펴보죠. 마찰력의 최대값은 정지 마찰력이죠. 그래서 마찰력이 정지하고 있을 때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운동하기 시작하면 떨어지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운동 마찰력이 작아지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78번입니다. 평탄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요마크를 발생했네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의 무게중심 궤적을 조사한 결과 현의 길이 40.1m, 그리고 중앙종고 3m였고요. 횡마찰 개수가 0.95였습니다. 택시의 요마크 발생 시 속도입니다. 이 현의 길이와 중앙종고 가지고 요마크 흔적에 대한 곡선 반경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마크 발생 시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먼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현의 길이 C는 40.1이었고요. 중앙종고는 3m였습니다. 그리고 횡마찰 개수가 0.95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먼저 요마크 곡선 반경 산출해야겠죠. R은 8n분의 C의 자승 플러스 2분의 M이죠. M이 3m고요. C가 40.1m죠. 이거 적용시키면은요, 8 곱하기 3분의 40.1의 자승 플러스 2분의 3이 되죠. 계산하시면은요, 68.5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마크 발생 시 속도 구할 수 있죠. V는 루트 뮤 GR이죠. 뮤는 0.95고요. G는 9.8. 그리고 R은요, 방금 구한 68.5입니다. 이 수치를 대입하면은요, 루트 0.95 곱하기 9.8 곱하기 68.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5.25m/s입니다.
그럼 곱하기 3.6 해주면 km/h가 나오겠죠. 그래서 90.91 km/h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90.9가 되겠네요. 다음에 79번입니다. 차량이 노면에서 미끄러질 때 감속도가 6.9m/s의 자승이었습니다. 즉 마이너스 6.9m/s의 자승이죠. 그러면 견인계수가 얼마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가속도가 마이너스 6.9m/s의 자승이고요. 중력 가속도는 안 주어졌으니까요. 9.8m/s의 자승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견인계수요. 감속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죠. 그리고 F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G가 넘어가면서 분모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도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F는 마이너스 G분의 A입니다. G가 9.8이었고요. A는 마이너스 6.9였죠. 그래서요. 마이너스 9.8분의 마이너스 9.9가 됩니다. 계산하면요. 0.7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0번입니다. 승용차를 25m/s의 등속 운전하여 3시간을 진행하면 몇 킬로미터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등속 운동이네요. 정보는 등속도 V는요 25m/s이고요. 시간은 3시간입니다. 먼저 시간을 초로 바꿀게요. 그러면 3시간이니까요. 곱하기 60 해주면 분이 되고요. 거기다가 또 곱하기 60 해주면 초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90 곱하기 60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1800초가 됩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는요. D는 VT죠. 그래서 25 곱하기 1800은요. 27만 미터가 나옵니다. 이제 킬로미터 아워잖아요. 그럼 나누기 100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70km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킬로미터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른 풀이죠. 25m/s는요. 곱하기 3.6 해주면은 90km/h가 나왔죠. 그러면 D는 VT니까요. 90km/h 곱하기 3시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1번입니다. 운동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살펴보죠. 자동차가 주행 중에는요. 에너지가 변형되지 않으며 질량에 반비례하는 운동을 말한다 했습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에 에너지가 변형되지 않는다. 이거 틀린 이야기죠. 그리고요. 자동차의 운동이 에너지로 변형될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으며 높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운동을 한다. 운동 에너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죠. 3번이요. 운동하는 물체는요. 정지할 때까지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으며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말한다. 운동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맞는 사항이죠. 4번이요. 자동차가 주행 중 위치 에너지가 변형됨을 말하며 힘의 작용시간을 나타낸다. 힘의 작용시간 I는 FT니까요. 충격량이 되겠네요. 운동에너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풀이 보시죠. 운동에너지의 식, E는 2분의 1 mv의 자승이죠. 여기서 보시면요.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이게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죠. 그리고 운동에너지는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이죠. 그리고요. 운동에너지는 물체가 하는 일로 변경이 되죠. 그리고 I는 FT, 4번은요. 충격량인 I는 FT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입니다. 82번입니다. A 차량이 견인계수 0.65인 상태로 스키드마크를 발생하며 25m를 미끄러진 후에요. 신호대기로 정지한 B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충돌의 결과 B차량은 견인계수 0.3인 상태로 A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8m 미끄러지고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A차량은요. 견인계수 0.65인 상태로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5m 미끄러진 후 정지했습니다. 이 경우 A차량의 충돌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질량이 주어졌네요. A차량의 질량은 1500kg이고요. B차량의 질량은 1000kg입니다. 먼저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한눈에 들어오겠죠. A차량의 질량은 1500kg이고요. 그래서 MA로 봤고요. 그리고 B차량의 질량은요. 1000kg입니다. 그리고 A차량은요. 제동을 걸어서 스키드마크가 발생됐죠. 이때 이동한 거리가 25m, 그리고 이때 견인계수가 0.65입니다. 그리고 B차량은 정지했었죠. 그러면 충돌 직전 속도가 정지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요. B차량은요. 18m 이동했죠. 그리고 이때의 견인계수가 0.3이었고요.
그리고 A차량은요, 충돌 후에 5m 가서 정지했고요. 이때 견인계수는 0.65였습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요, A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를요, 충돌한 다음에 이동한 거리 가지고 산출할 수 있죠. 그리고 B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는요, 충돌해서 정지한 때까지의 이동 정보 가지고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차량의 충돌 속도는요, 그거를 바탕으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겠죠. 만약에 A차량에 스키드마크 발생하기 전에 속도를 알 수 있다면요, 이 뒤의 정보 가지고 A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로 산출할 수 있지만은요, 지금 보면은 스키드마크 시작점에서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A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 산출하겠습니다. 정보가 A차량이니까요, 견인계수가 0.65였고요. 이동한 거리가 5m, 그리고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죠. V는 루트 2FGD입니다. F가 0.65, G가 9.8, D는 5m입니다. 적용하면요, 루트 2 곱하기 0.65 곱하기 9.8 곱하기 5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7.98m/s이 나왔습니다. 다음 B차량의 충돌 후 속도입니다. 충돌 후 이동한 거리 가지고 산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동한 거리가 18m, 견인계수가 0.3, 또 최종 정지했죠. A차량과 마찬가지로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F가 0.3, G가 9.8, D는 18m였습니다. 적용하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3 곱하기 9.8 곱하기 18입니다. 계산하면은요, 10.29m/s까지 나왔습니다. A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 있고요. B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 있고요. 그리고 B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가 0이었으니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A차량의 충돌 속도를 산출할 수 있겠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MA, MB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MAVA 플러스 MBVB는 MAVA 플러스 MBVB-입니다. B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가 0이었습니다. 이거 적용하면은요, MBVB 0이니까 삭제 가능하죠.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게 A차량입니다. 그러면 A차량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M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되면서 나누기가 되죠. 이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요, VA는 MA분의 MAVA- 플러스 MBVB-입니다. MA가 1500kg이었고요. VA-가 7.98m/s이었고요. MB는 1000kg이었고요. VB-는요, 10.29m/s이었습니다. 이거 적용하면은요, 1500분의 1500 곱하기 7.98 플러스 1000 곱하기 10.29가 나옵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4.84m/s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3.6 하면은요, km/h가 나오겠죠. 그래서 53.42km/h가 나왔습니다. 53.4죠. 그래서 약 53.4, 답 4번이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2 법칙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2 법칙은요, 가속도의 법칙이죠. 1번입니다. 물체에 힘을 작용할 때 물체에는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 예,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요. 첫 번째 물체가 두 번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두 번째 물체도 첫 번째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작용반작용의 법칙이죠. 그리고 3번입니다. 질량 M인 물체에 힘, F가 작용할 때 생기는 가속도는 A는 M분의 F이다. F는 MA니까요.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M분의 F가 되겠죠. 이 법칙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4번입니다. 가속도의 크기 A는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는 M분의 F니까요. F가 커지면은 A도 커지죠. 비례관계고요. M이 커지면은 A는 작아지죠. 반비례관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2번은요,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운동하는 두 물체가 충돌하였을 때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 상호작용하여 충돌 전, 후 운동량의 합이 같다는 물리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85번입니다. 어떤 물체를 밀게 되면요, 그 힘은
반드시 미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반력을 받는다는 물리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등속으로 달리던 자동차를 2초 동안 8.5m/s의 자승의 감속도로 감속했더니 이때 25m를 이동하였다. 이 차량이 2초 동안 감속하고 남은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초였죠. t는 2초였고요. 가속도에는 감속도니까 마이너스 8.5m/s의 자승입니다. 그리고 거리는요. d는 25m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 가지고요. 일단은 먼저 이 처음 속도를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낮은 속도를 산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 먼저 산출하겠습니다. 이 정보 보시면은요. 낮은 속도 정보 없죠. 낮은 속도 정보 없을 때 사용하는 공식은요. 이 공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시키겠습니다.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 VI니까요. VI 기준 이항 정리하겠습니다. 2분의 1 AT의 자승은 플러스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 t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나누기가 되죠. 즉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VI는요. t분의 d-2분의 1 AT의 자승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하셔도 되죠. d가 25m, a가 마이너스 8.5, 그리고 t는 2였습니다. 이거 정리하면은요. 2분의 25-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5 곱하기 2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1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속도 산출됐으니까요. 나중 속도 산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면은요. 정보가 다 있어요. 이 나중 속도 산출할 때요. 1번, 3번, 4번 공식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요. 나중 속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1공식을 활용했을 때 방법을 보겠습니다. 1공식은요. VE는 VI 플러스 AT죠. VI가 21이고요. A가 마이너스 8.5고요. T는 2였습니다. 대입해서 정리하면은요. 21 더하기 마이너스 8.5 곱하기 2가 되겠죠. 계산하면은요. 4m/s이 됩니다. 그러면 3공식 활용하겠습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은 EAD이죠. 그러면 VE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VI 자승이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승을 없애려면 반대편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VE는요. 루트 VI 자승 플러스 EAD입니다. 그래서 VI가 21이고요. A는 마이너스 8.5, D는 25입니다. 이거 적용하면은요. 루트 21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5 곱하기 25입니다. 계산하시면은요. 4m/s이 나옵니다. 4공식입니다.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죠. 즉 t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e입니다. 나중 속도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t는 곱하기였으니까요.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될 것이고요. 2는 나누기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vi는 플러스 관계였죠. 그러면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항하면은요. t분의 2d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여기서 분수의 계산을 하면요. 이 분모에 t를 곱해주고요. 이 분자에도 t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온 게 v는 t분의 2d 마이너스 tvi입니다. 2 곱하기 t, d는 25고요. t는 2초고요. vi는 21입니다. 이거 적용시키면요. 2분의 2 곱하기 25 마이너스 2 곱하기 21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요. 4m/s이 나오고요. 곱하기 3.6 해주면 14.4km/h가 나옵니다. 14.4km/h죠.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87번입니다. 질량이 1000kg인 물체가 45m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했습니다.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입니다. 이때 공기저항 등 외력의 작용은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력가속도 안 주어졌으니까 중력가속도는 9.8m/s의 자승을 적용하면 되겠죠. 정보 먼저 보겠습니다. 질량이 1000kg이었고요. 높이가 45m였습니다. 그리고 중력가속도 9.8m/s의 자승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져서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요. V는 루트 EGH였죠.
자유낙하 시간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 G는 9.8이었고요. H는 45였습니다. 질량은 사실 필요가 없죠. 자유낙하 때는요. 그래서요.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45입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9.7m/s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낙하는요. 수직 방향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는 0이고요. 그리고 가속도 A는 중력 가속도가 되고요. 그리고 거리 D는요. h가 되죠. 그래서 지면 도달할 때 속도는 나중 속도가 됩니다. 이 정보 보시면은요. t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3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은 EAD죠. 근데 여기 G하고 H로 바뀌면 되죠. AD는요. 그래서 V 기준 이항 정리합니다. VI 자승이 이항하면서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자승 없애려면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요. V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GH가 됩니다. VI가 0이고요. G는 9.8, H는 45입니다. 그래서 루트 0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9.8 곱하기 4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9.7m/s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88번부터 100번까지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